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방송이 끊기네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만큼은 방송이 끊기지 않기를 바랬는데 역시 방송이 끊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드라 블로그 포스팅만 보시는 분들은 이런 현상을 알지 못하겠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왜 시작부터 끊깁니까? F님 어서오세요. 예. 계속 끊겨가지고 눈빛으로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아니 오늘은 내용을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여러 번 끊깁니까? 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가 봅니다. 오늘 방송을 혹시 생방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녹화 방송을 통해 보시는 분들이더라도 그동안에 쭉 보신 분들이라도 최소한 3개월, 6개월 보신 분들은 이 방송을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도 드네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네, 인드라 머리 이발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인드라 충치치료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거 지속되고 안 좋은 일들은 인드라에게도 여러 가지 계속됐습니다만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드라가. 자, 여러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96회) 억절 타임드쇼 2024년 8월 25일 이논리 반정미당 플래카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세계 최고 음모론 감베스가 레탈리안 음모론을 말합니다. 프리메이슨 미국 독립혁명사 프랭클린 워싱턴 라파에트. 천년대의 상상과 진원, 세계 최초 인드라 영성 불임자론. 신은 다산자 대 불임자에서 왜 불임자를 선택합니까? 자유우파 카톨릭 낙태권 반대 대 자유좌파 신교 낙태권 찬성에 대한 국제좌파 한국우파 인드라 창세기 문화론. 국제유통자본론 하에서는 크게 수메르 경제사론과 구본론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인드라 창세기 문화론은 수메르 경제사론의 하위범주입니다. 헌데 내용이 길고 아래 댓글이 참석해서 따로 포스팅합니다. 인드라 소통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와 이자율론, 이자 주장들보다 좀 더 정리했다고 봅니다. 상기한 주장은 인드라 창세기 문화론 맥락과 닿아 있습니다. 우선 헤르메트커님 어서오세요. 인드라가 이 점에서 인드라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드라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늘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항상 인드라가 어떤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100%다 찬성하는 입장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는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고
여러분 인드라 주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인드라를 독점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독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게 맹신이에요. 네. 여러분이 인드라 생각을 99% 이상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어떤 세뇌일 수 있고 맹신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인드라가 여러분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100% 믿는다는 것 역시도 세뇌이자 맹신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안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준이 중요한 거죠. 예, 인드라가 여태까지 거의 강조했고요. 이식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존재론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권하는 건 뭐냐면, 예부나 세고입니다. 인드라가 뭐 세상을 위한다, 젊은 시절에 세상을 위한다 뭐 이러면서 부모도 팽개치고 형제도 팽개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후회하죠. 후회하는 삶입니다. 대부분 후회해요. 뭐 나타샤하고도 막말로 나타샤하고 이혼 직전까지 간 적도 있어요. 청년 시절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당신이 그대가 지인 걱정을 얼마나 했나, 지인의 생각을 얼마나 했나, 부모님, 나타샤, 여친, 남친, 남편, 부인,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나, 이렇게 묻고 싶어요. 물론 세상을 열심히 아인슈타인처럼 하다 보면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죠. 진짜 뭐 아인슈타인 사생활이 문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나 세고 맞아 세죠. 인드라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늘 드리고 싶은 것은, 인드라가 여러분이 이 방송 혹시 어쩌다 한 번씩 듣는 분이건 매번 듣는 분이건 간에 왜 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드리고 싶어요. 인드라 방송 전 세계 70억 명 가운데 인드라 방송을 생방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열댓 명밖에 안 돼요. 이 열댓 명은 왜 인드라 방송을 시청할까요? 습관 때문도 있어요. 습관. 그냥 여태까지 계속 봤는데 안 보면 이상하니까. 관성이죠. 그렇다면은 처음에 인드라 방송을 처음 봤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방송을 보는 분들까지 왜 볼까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꾸 방송이 끊기니까. 그래서 인드라는 영성과 생존이라는 면에 대해서 보다 다각도로 관련 데이터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는 영성이라는 면이 맨 처음에 나와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랄까, 영성하면은 근대보다 중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인드라는 얘기했지만 중세 신본주의와 근대 인본주의를 포괄하는, 아우르는 현대 신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먼저 영성으로 딱 규제를 해버리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거죠. 그보다는 인본주의적일지라도 인본적으로 하나씩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고, 그리고 차츰 위에서부터 하나씩 이야기하는, 밑에서부터 이야기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경험론의 문제예요. 그것을 경험론이 부닥칠 때마다 합리론으로, 추론으로, 혹은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주의로, 혹은 인드라의 수메르 경제선으로, 사론으로, 위에서부터 상상가치론으로 그때마다 얘기해야지, 처음부터 영성을 얘기하는 것은 쟤 뭐야, JMS야, 옴진리교야, 아니면 일본 우이파시오, 홍룡의 똘마니 자이파시오 주체사상이야 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항상 어떻게 얘기하죠? 여태까지 국제유통자본론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이론들과 기존의 음모론들을 모두 소개하고, 가급적 주요한 이론 가설과 주요한 음모론 가설들을 소개한 다음에 여기서 취사 선택하는 길을 택했죠. 똑같습니다. 방법론은 늘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인드라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타이틀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생물 생존 본능은 자기 본존과 번식입니다. 두 번째, 수력과 채집 단계와 이후 1차 산업혁명인 농업혁명 정착 단계를 봅니다. 세 번째가 도파민 효과를 고려합니다. 첫 번째, 생물 생존 본능은 자기 본존과 번식입니다. 이에서 인드라가 다른 어떤 주장보다 세계 최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분업입니다. 흔히 이미 구라로 판정난,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도 파산하고 역사적으로 파산한 막스 경제학의 기초는 무엇이고, 또한 근대 프리메이슨들이 가정했던 가설 등은 어떻게 문제시할 수 있습니까? 1차 산업혁명인 농업혁명 이전에는 인류가 평등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인 농업혁명 이전에는 인류가 평화롭고 평등하고 자유로웠다는 가정입니다. 이 가설은 과연 올바릅니까? 하고, 이에 대한 그간의 인류의 불행은 1차 산업혁명,
농업혁명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그러한 기존 가설은 경제적으로 보자면 농업혁명 아니 이제 이야기하면서 방송이 끊기나 않기나도 너 신경 써야 되겠어요. 맞았어요. 마음을 열고 잣살 낙지고 세상에 감사한다. 건부행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예부나 세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정말 고맙고 세웅지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부나 세고 인드라가 세계 최초의 이론을 제시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제, 산화, 대다수의 근대 철학, 근대 사상의 기초는 뭐냐면 1차 산업혁명인 농업혁명 후부터 계급사회가 출현하고 분업이 출현하고 이런 식으로 종교가 나오고 그랬다. 반면에 뭐 예를 들면 막스의 허위적 상상력인 게르만적 공동체에서는 상대적으로 평등했고 연합 간에도 평등했고 다 평등했다. 자유롭다. 뭐 이런 가설이거든요. 역사시대 때도 로마 제국은 모든 신분제 계급사회로 불평등했지만 상대적으로 게르만 공동체는 평등했다. 그리고 이제 뉴에이지 성서 이론가들이나 혹은 그 반대의 창조과학 신학자들의 입장들은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1차 농업혁명 시대 이전에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 평등했다. 자유로웠다. 이런 겁니다. 이런 가설을 인드라가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긴급 타전하는 모양입니다. 네, 봇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 네, 세계 최초 가설이죠, 인드라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는 분업이라는 것은 자본 경제 시대 이후거나 아니면 농업혁명 시대 이후에 생긴 거지, 그 이전에 분업은 없었다. 불평등은 없었다. 원시인은 자유로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드라는 여기에 반대라고 하시는 가설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세 가지 근거를 이제 듭니다. 분업의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가 남성 대 여성이다. 남성은 주로 수렵을 했고 여성은 주로 채집을 했습니다. 그런 오랜 각인 탓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식물에 애착을 갖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동물에 애착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숙련자와 비숙련자입니다.
사냥을 해도 신체적 특성 탓에 여포 관우 같은 자는 상대적으로 사냥을 잘할 수 있겠죠. 반대로 태어나길 무슨 팔뚝싸기, 인드라처럼 왼손잡이 이렇게 태어난 장애인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혹은 그러니까 맹인이거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고 태어날 때는 사지가 멀쩡했으나 자란 과정에서 무슨 사고로 인해서 팔다리를 잃거나 있던 이들은 미숙련자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사냥에 있어서. 채집도 마찬가지죠. 두뇌라는 것은 반드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채집할 때도 눈치가 빠르고 손재주, 발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과일과 같은 자연에 있는 식물들에서 열매들을 따올 수 있었겠죠. 반면에 눈치코치 없고 능력이 딸리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따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집단의 공동체가 동굴에서 생활하는 인류가 원시인이 한 50명에서 100명이 된다고 했을 때 이 50명과 100명 사이에 이 인류 공동체 안에서는 여성과 남성, 숙련자와 비숙련자, 그리고 다산과 불임자가 공통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숙련자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또한 불임자라고 해서 다 없애버린다면 경제 규모, 그러니까 공동체가 해야 할 어떤 기본 쪽수가 있거든요. 그 쪽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노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무능한 자들을 쪽수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시대에 노예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노예와 유사한 층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이 세 가지 분업, 남성 사냥, 여성 채집, 숙련자와 비숙련자 분업, 마지막으로 다산자와 불임자 분업,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남성 사냥과 여성 채집. 이때 1차 산업혁명인 농업혁명의 중심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개인으로 치면 남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으로 치면 여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제3세계 인류학 제3세계 고고학 저게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채집과 농사를 전담하는 것은 여성이고, 남성은 사냥과 대장간 업무와 같은, 그 다음에 도축, 다시 말해서 사냥을 위한 분야들은 남성이 담당하고, 채집과 가정일에 대해서는 여성이 분담하는 게, 설사 그 사회가 여성 중심 사회일지라도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여성 중심 부족이 많거든요. 그럴지라도 변치가 않았다. 그럼 브라질이든 파푸아뉴기니든 어디든 인류학적 보고서에서는 그 어디서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일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전 세계에서 인도라가 세계 최초로 여성과 남성과 여성의 인류시대의 분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난 50여 년, 70년간의 이러한 원시시대 여성과 남성과 여성 간의 이러한 분업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했냐? 그것은 마치 수메르 이집트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틀러 나치즘이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무혈론, 인종주의론, 자위 파시즘의 원조로서 작동했기 때문에 이 자위 파시즘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여겨지면 그 학문들이 중지되거나 침체하는 양상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진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조금 자유로운 세상이 됐기 때문이죠.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얘기한다고 잡혀가지 않는다. 근데 정말로 1950, 60년대 이런 얘기했다가는 잡혀갈 공산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한국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놔뒀겠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1차 산업혁명, 농업혁명의 주역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여성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숙련자와 미숙련자는 이렇습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힘센 자는 여포나 관우죠. 또한 지난 초안지에서 볼 때 힘센 자는 항우입니다. 유방이 아니고. 헌데 중국 역사에서 왜 힘센 항우 대신에 상대의 비리비리 유방이 승리했는가? 또한 성주시대에서도 여포는 일찍이 죽음을 당하고 관우는 별별 일이 없어지고 유비, 조조, 송권 등이 후에 권력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단지 1대1 엘기토, 일본 표현이죠. 엘기토라는 것은 일본 표현입니다. 1대1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여포 관우가 왜 군주가 되지 못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상호 협동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 다시 말해서 원시 인류가
50명 내지 100명 이내의 사회로 살고 있을 때 그 분업화의 결과로 사냥을 가장 잘한 족장이 혼자 배 터지게 먹고 잔다. 그럼 죽는 거죠. 왜냐? 근대에서도 해적선의 선상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노망으로 여길 수 있는, 혹은 그 일본 만화를 통해서 해적 이야기에 다룬 그 유명한 일본 만화 영화가 있잖아. 그래서 보면 해적들 사이에서조차 선상반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선장이 함부로 혼자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만일 선장이 그런 결정을 하면 선원들이 뭉쳐서 선장을 죽일 수 있었어요. 선상반란이라는 게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해적선들 사이에서도 불문율이 생겨서 해적 선장 맘대로 하면 안 됐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선원들이 가만히 있는데 해적 선장이 그래 우리 민주주의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 왜 선거 후로 선출됐냐? 똑같은 겁니다. 너네 피줄로? 아이 뭔 개소리야. 실력으로 해. 수출이면 반란이야. 이래서 선제후들이 투표하기 시작한 거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힘센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거는 힘센 자를 무조건 무시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이 피해를 보세요. 다들 기본적으로 떡대 피지컬들이 다 우수합니다. 그 사이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손흥민과 같은 축구머리죠. 지능이죠. 그게 오늘 현대 축구가 지향하는 거예요. 어차피 신체적 능력은 기본기다. 거기에 그 선수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축구 정신이는 거죠. 그래서 인드라는 손흥민도 좋아하고 김민재도 좋아하고 이강인도 좋아하고 황인범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인드라는 강인이 머리를 그렇게 의외로, 인드라는 강인이 물론 좋아합니다. 똑똑하지 않다. 이대로 가서는 박주영처럼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 고대 인맥 박주영처럼 아스날 VIP 관객 박주영 골 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인이. 인드라 분명히 이강인 좋아해요. 박주영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손흥민과 강인이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 소통 능력이에요. 사회적 머리가 부족해요. 인드라 볼 때. 강인이가, 저는 강인이 탓 안 해요. 무슨 뭐 흥민이하고 강인이 사이에 논란 뭐 있을 때도 막 강인이 까는 여론에 대해서 인드라는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걸 전제하고
강인이가 사회적 지능이 있다면 딱 한마디만 해도 돼요. 뭐냐? 네? 흥민이 형 덕분에 축구를 배웁니다. 더 많이 국대 가면 뭐가 좋아요? 네. 손흥민 주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예,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한마디면 내가 그걸 안 해. 차세대 에이스 강인이가 그 한마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저는 강인이 좋아해요. 손흥민도 좋아하고. 이 이간질한 이 몽규나가 넘병보 같은 놈들을 싫어할 따름이지. 예, 근데 강인이가 이거 한마디를 못하면 강인은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어떤 축구 기술들은 뛰어나요. 근데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 자질이 있는 건 바로 이 축구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소통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 손흥민은. 근데 강인이는 한국어와 스페인어 이거 배우고 지금 프랑스어 배우는 게 어렵다잖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합니다. 프랑스어를 잘해야 돼요.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올해를 지켜볼 겁니다. 강인이가 올해 프랑스어를 마스터한다면 흥민이처럼, 그럼 인들아가 이 방송 오늘 했던 강인이에 대한 얘기를 철회하겠습니다. 강인이가 올해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면 인들아 인정할게요. 전제하고 인들아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숙련자와 비숙련자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다. 원시대 때 미숙련자는 어떤 개념이죠? 신체적 능력이 월등하지 않은 족사를 의미합니다. 체력도 나쁘고 힘도 안 좋고 민첩성도 떨어지고 무슨 특별히 손기술, 발기술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군뱅이가 기르는 재주밖에 없는 놈들이 미숙련자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때로는 원래는 숙련자였는데 노인이 돼서 미숙련자가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면 숙련자가 되지만 어린아이일 때는 미숙련자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숙련자는 언제나 그 집단에서 한두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들은 다 상대적인 미숙련자였다는 게 중요한 인류 사회 특징이라는 거죠. 하고 인류는 바로 미숙련자들에 의해서 발달하고 진화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동식물들은 자신의 우성에 따라서 발달했다면 역설적으로 물론 다른 인드라가 모르는 생물들도 있었겠지만 현재까지 인드라가 알고 있는 생물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간만이 미숙련자를 중심으로 남성 여성 중심은 여성 중심인 것은 전 세계의 생물종의 공통일 수 있고 출산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유일하게 숙련자와 미숙련자 중에서 미숙련자 중심으로 진화한 것은 생물들 중에 인간밖에 없어요. 대다수 생물들은 숙련자 중심으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새끼든 고양이든 개든 할 거 없이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이면 성인이 알 모든 지식들을 다 알아버려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지간한 건 다 알아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안 가르치면, 부모가 안 가르치면 몰라요. 그리고 아기가 1살, 2살, 뭐 2개월은 둘째치고 한 10살 될 때까지, 사춘기 직전까지, 중2병 걸릴 때까지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미숙년자예요. 이만큼 전 세계 모든 생물체 중에 이렇게 인간만큼 미숙년 과정이 오래된 족속은 없어요. 헌데 그런 인류가 최상위 포식자가 된 사자와 호랑이, 곰보다 최상위 포식자가 된 비결이 진화의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사자와 호랑이와 곰은 숙련자 위주로 컸다면, 진화했다면, 인간만이 미숙련자 중심으로 컸다는 거죠. 인드라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메이슨과 프리메이슨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메이슨은 숙련자 길드, 정규직이에요. 프리메이슨은 비정규직입니다. 계약직이에요. 미숙련자입니다. 프리메이슨의 태동 배경은 오늘날 민주노총, 잘파쇼 민주노총처럼 정규직, 말로는 비정규직 운운하고, 비정규직 운운하고, 계약직 운운하고, 노동해방, 무슨 피압박자 운운하는 좌파쇼 민주노총이 가장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인디라가 1990년대 때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 막 혼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인디라 관계자가 민주노총 간부직도 했어요. 사실상 인디라 추천으로. 인디라 90년대에 뭐 그런 덕분에 무슨 70년대 노동운동가 방영석 국회의원 비서관이 된 거죠. 노동당당 비서관으로. 전제하고 인디라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좌파쇼 정교조와 좌파쇼 민주노총이 과연 그 자신이 선정천동하는 보이스피싱 광고와 달리 특권층이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기득권층이라는 겁니다. 프리메이슨은 기존의 메이슨을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존의 메이슨은 석공 길드예요. 장인과 길드제로 견습생, 도제, 그 특정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 생계 수단이 끊기니까. 마치 귀족의 특권처럼 이거를 비밀리에 전승했던 거죠. 그게 석공 길드인 겁니다. 특권층이에요, 나름대로. 이걸 때려 부순 게 프리메이슨이다. 기득권 타파, 좌우의 파쇼 타파가 프리메이슨 정신이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숙년 잊지 마시고요. 그게 인류 1차 농업혁명 이전에 이미 원시 인류에서 사이에 나타난 분업이다. 숙련 대 미숙년. 근데 원시대에서 승자는 숙련자가 아니라 미숙련자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로 다산자와 불임자예요. 원시대에는 공동체 50인에서 100인 사이의 동물 생활에서는 애가 태어나면 애 아버지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쵸? 물론 대부분은 그 동물 사회를 지배하는 자식일 확률이 높긴 하지만 100%는 아니잖아요. 허나 100%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배 아파서 낳는가, 그건 100%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몰라도, 그 어떤 남자의 자식인지는 몰라도 누군가의 자신의 어머니는 누군지는 알았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 시대에서도 왕자들의 난, 귀족의 난, 재산 분권 다툼에서 중요한 게 뭐죠? 어머니가 누구냐는 겁니다. 신데렐라 계모 논쟁. 아버지는 공통이잖아. 어머니가 다를 뿐이에요. 그쵸? 이거 오늘날에도 통용이 되는 거죠. 같은 당파 내에서 서로 경쟁하죠. 그때 엄마는 뭡니까? 당내에서 엄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직계 논쟁이야. 직계 논쟁. 가치의 논쟁이 아니라 너 누구 덕에 지금 정계에 입문했냐, 그게 직계 논쟁이거든요. 그게 엄마 논쟁이에요. 너 누구 덕에 정치에 입문했냐, 네가 어떤 자유우파, 자유좌파 이러한 정신은 아버지 정신이에요.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당내 투쟁에서 너 누구 덕에 정치 입문했냐, 엄마 덕이라니. 엄마 직계. 안 그래요? 원시인류나 고대 중세 때나 근대 때나 오늘날에도 엄마 덕 중요하다는 거죠. 죽을 때도 엄마하고 죽지 아빠하고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언어학적으로도 엄마, 온매니 반매움, 엄마, 엄마, 마마, 이게 공통 어근이에요. 거기에 파생어가 파파, 아빠입니다. 언어학적으로도요. 그쵸? 얘들아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얘들아 이 얘기를 왜 하냐? 인신학적 관점에서 이 분업이 1차 산업혁명인 농업혁명 이전에부터 있었고, 그것이 1차 농업혁명에도 이어졌고, 2차 산업혁명인 산업혁명 때도 이어졌고, 오늘날 양자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에서조차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한 이슈죠. 실천론적 관점에서 뭐죠? 왜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로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심할 따름이지. 선진국 유럽과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마저도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아프리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세계 지역에서 왜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여성들은 왜 애를 안 낳죠? 당장의 어떤 설명들은 자본 경제 탓이다. 응? 여성들을 공장으로 내몰고 여성들을 쓸데없이 여성주의 가르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애 낳을 생각 안 하고 자아 실현하려고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진단하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맞벌이 탓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애를 낳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부양의 어떤 한국은 더 심하죠. 막 애 보모 이모들이 너무 지나치게 뭐랄까 태업이나 다름없거든요. 인들아도 겪어서 알아요. 우리 첫째 키울 때 보모 이모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인들아는 어떤 편견이 없어요. 그 호남 이모였는데 호남 이모가 얼마나 강짜를 부리는지 나타샤가 학을 뗐어요. 아이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타샤가 일해야 되는데 맞벌이여서 막 강짜 부리고 핑계대고 더 임금 더 올려달라고 하고 그걸로 아주 그냥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어요.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요. 그래도 그게 시대 주류인 걸 어떡합니까? 자기가 값이 높으니까 대접받으니까 그렇게 강제가 부리는 거죠. 한편은 이해도 돼요. 운이 나빴을 뿐이죠. 인드라 부부가. 중요한 건 인드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모든 여성들은 애를 낳고 싶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여성들은 물론 상당수 여성들은 아이가 귀여워서 고양이가 귀여워서 개가 귀여워서 그건 본능이에요. 여성들에게 간직한 인류 시대에 간직한 원시 시대 월시 인류가 간직한 귀여움, 보호 본능, 육아 본능이 있어요. 여성들에게는. 남성들도 있지만 여성보다 약해요. 인드라가 육아 본능을 언제 느꼈냐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첫째가 태어나자마자 인드라가 새롭게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느꼈어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구나. 뭔가 해냈어.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뭔가 했어요. 그러니 남자인 나도 이런 정도인데 나타샤인 여성 입장은 배 아파서 자기가 키운 낳은 애를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 큰 감정이 있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런 경험을 한 다산자와 이런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자 간의 차이. 인드라 이웃은요, 열심히 누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정말로 열심히 애를 낳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애를 낳지 못했어요. 이 여성분이에요. 이 여성분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시부모한테 면이 안 서고 남편에게도 면이 안 서고 사회적으로도 면이 안 서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최단 밑이 뭐냐? 애를 못 낳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인공수정이라는 방식이 나오는 거죠. 현대도 이럴진데 근대는 또 어떻습니까? 중세는 또 어떻고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고대는 더 할 거고 원시대는 더 할 겁니다. 전혀는 왜 일도 못하는 데다가 애도 못 낳네? 그 공동체에서 가장 소외되고 천대 맞는 족속이 애 못 낳는 여자일 겁니다. 불임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헌데 역사는 놀랍게도 1차 산업혁명의 주역, 농업혁명의 주역은 여성이고, 예, 숙련자와 미숙련자, 메이슨 대 프리메슨의 승자는 프리메슨이었고, 그게 자본혁명을 낳았죠. 3차 혁명의 오늘날 AI 혁명 시대는 뭡니까? 더 이상 애를 낳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접어든 거예요. 불임자의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인드라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미시적으로 보면, 작게 보면 이게 자유의지처럼 보이는 거죠. 한편에서는 나는 다산자, 너는 불임자. 이 불임자도 다 이기적인 마음이고 다산자도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각자의 흐름일 뿐이에요. 이들은 신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가 살려고 할 따름이에요. 모든 생물들처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신의 뜻은 뭡니까? 여성에게로, 미숙련자에게로, 불임자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게 현대 물리학의 필연의 법칙이죠. 가까이서 보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불규칙성이지만 멀리서 보면 필연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인드라는 자유 우파 카톨릭의 낙태권 반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법하다. 하나, 인드라는 국제 자유 좌파이면서 대한민국 우파 입장으로 본다면 현 카톨릭의 입장은 결국 철회될 것이다. 낙태권 찬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성서에서 낙태권 찬성 반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노막 교황청의 주관적 판단이지 성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해서 일부 요약을 하면 도파민 효과다. 뭐냐? 현자 타임 아시죠? 뭐냐? 섹스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의 기대 심리는 최고조에 오릅니다. 도파민이 만땅이에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섹스할 때나 섹스 끝났을 때는 오히려 그 효과가 낮아지죠. 현자 타임은 최저치로 떨어져요. 왜 했나? 섹스를 왜 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게 도파민 효과인 겁니다. 헌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성들 분들 입장에서 부러운 게 뭐죠? 하렘을 구성하는 거죠. 매일매일 다른 여성들과 처녀들, 특히 처녀를 강조하잖아. 처녀 미녀들과 예쁜 처녀 미녀들과 징기스칸처럼 매일매일 상대를 바꿔가면서 섹스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부러워요. 그쵸? 부러울 거 진짜 부럽겠죠? 여러분 상상하니까 부러운 겁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되면 어떡하죠? 정력이 딸려. 그리고 음식과 똑같아요. 매일매일 진수성찬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진수성찬을 먹으면 한계 회용협정법처럼 무디어져요. 도파민 효과에 의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 허무함이 더 진해집니다. 해서 상류층일수록 더 강간, 끔찍한 섹스, 더 강한 자극을 섹스 중독처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범한 섹스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는 섹스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진수성찬만 찾다 보면 진수성찬 중독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론 특수한 예로 백종원처럼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때그때마다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절대 음식 맛 즐기는 아주 부러운 천성을 타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부러워요. 헌데 대부분의 인드라를 포함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수성찬과 하렘을 막상 닥치면 도파민 효과가 있어서 한계 효용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맛을 못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찾아오는 더 강력한 현재 타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삶에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현재 타임이라는 것은 혼자 짝짝을 만나지 못해서 평생 손오공을 빌려야 하는 노총각들과 도파민 효과는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드라가 PC주의에 관해서 오늘날 조회수 올리려고 젊은 청년 남성들 조회수 빨려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인드라는 이미 90년대 때 1세대 대중문화 평론가로서 그리고 책도 냈잖아요. 마강수 제자 아닙니까? 그때도 얼마나 여성주의자들이, 일부 여성주의자들이 그리고 기독교주의자들이 마우 선생님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때 인드라가 마우 선생님을 TV에 출연하면서 마우 선생님과 함께 TV에 출연하면서 마우 선생님을 변호했던 인드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드라의 철학은 똑같아요. 포르노를 보든 보지 않든 강간을 저지를 자들은 강간을 저질러요.
포르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여성도 입장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드라마, 궁정 드라마에는 여성들의 질투를 다뤄요. 여성 드라마를 보든 안 보든 그 여성의 질투심이 으로 인해서 남편을 살해하고 시부모를 살해하고 하는 인간 살해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사극 인간 드라마 그리고 전 세계 K-드라마의 장점인 여성 중심 K-드라마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포르노나 K-드라마나 사극은 남성과 여성의 범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포르노가 남성의 발딱심을 조금이라도 키울 수는 있으면 일시적이에요. 궁정 드라마, 사극, K-드라마가 여성의 질투심을 조금 더 자극시킬 수 있으라도 일시적이라는 거죠. K-드라마가 여성을 반드시 흑화시키는 게 아니고 포르노가 남성의 강간마로 변태로 만드는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PC주의예요. 역설적으로 PC주의가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극단적 성향을 더 부채질한다고 이제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층들은 이런 것들을 대리 체험함으로써 이것의 위험성도 알고 이것들의 대리 만족도 어느 정도 하면서 그 기대치를 낮출 수가 있어요. 헌데 이것을 그냥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나? 환상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연된 행복, 그것은 실제 강간으로 이어지고 실제 질투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허나 대리적으로 만족하면 거기서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을 낮출 수 있어요. 범죄율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재산을 위해서 남편을 독살하려는 계획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드라마를 보니까 저 드라마의 결말이 결국은 그렇게 악녀의 삶은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런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리만족도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고. 포르노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드라가 강조하는 지연된 행복이라는 거죠. 에피크로스 학파, 금욕적 쾌락주의에 있고, 여기서 여러분 인드라 강조하는 금욕적 쾌락주의에서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위적 금욕적 타락주의가 그렇게 인간에게 좋지 않다고 인드라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드라는 사제나 수녀, 스님과 같은 그러한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최초로 왜 사제가 필요했고, 왜 수녀가 필요했고, 왜 스님이 필요했나 라는 데선 긍정적이지만, 그것이 제도화가 됐고 습관화가 됐을 때는 이것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역기능이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망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초반에 미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공산적 사회주의, 기독교적 사회주의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 곳곳에 공산적 사회주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우주 성격으로 다 설립됐습니다. 공동재산, 공동부유, 뭐 이런 걸로. 예? SNF파, 동굴파처럼 살자. 참 신앙은 SNF파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간 거죠.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 망했어요. 왜 망했냐? 인드라가 얘기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내부의 분업을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 열정 탓에 그 분업을 간과했어요. 다 자발적이었으니까. 남들이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꾸준히 일하고, 남들이 뭐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미안해하고 먼저 사랑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제도화가 되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한국의 격언 중에 하나가 뭐죠? 친절과 예의가 계속되면 호구로 한다고, 호구라고 여긴 거죠. 일부 공동체 내부에서는 그걸 호구라고 판단한 겁니다. 어리숙한 놈, 병신, 이렇게 판단하고, 같은 신앙체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얘를 이용할 생각밖에 안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미국의 19세기 초반의 신앙 공동체, 공산적 사회주의 공동체가 죄다 망했어요. 예의 없이 다 망했습니다. 그건 수천 년간 지속된 인류의 반복된 역사였을 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JMS, 뭐 통일교, 옴진리교, 사이비 종교들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다 자발적이었을 겁니다. 허나 그게 일정한 성공을 거두면 어떻게 되죠? 다 습관이 되고 제도가 되고 율법이 되면서 그게 모두 사이비 종교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인, 강간, 사기가 등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렙탈리안 2부를 시작한다면, 렙탈리안에서 질문 주신 분은 그분 영상이 나름대로 웰메이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인드라가 처음 국제유통자본론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자료가 없었어요. 인드라가 거의 로봇처럼 자는 시간 빼고 하루 12시간, 24시간 내내 정말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모든 자료들을 한글, 영문 다 검색하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위키피디아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와중에 마련한 게 국제유통자본론이죠. 한데 갈수록 매년마다 정보량이 일치월장하고 있어서 정말로 저는 행복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데이터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이 렙탈리안 음모론은 늘 강조했지만 1985년경인가, 하여튼 간에 그 당시에 V, 영화 드라마 V의 탄생이 오늘날 렙탈리안 음모론의 기원이다. 물론 그 전에도 파충류 음모론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중화의 계기가 중요한 겁니다. 스타워즈 이전에도 스페이스 오페라 관련 SF 소설도 있고 많았어요. 그 다음에 조자판 스페이스 오페라 영화가 있었어요. B급 컬트 영화, 인드라가 좋아하는 그런 B급 컬트 영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무시할 정도로 수준이 낮았어요. 어린애가 보는 그런 것이었는데 스타워즈가 그런 대작을 만들었고, 오늘날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이 사실상 전 스타워즈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드라 강조했지만 1960년대 한국 영화가 전성기를 이뤘다가 1970년대 뽕영화나 어줍잖은 액션 영화만 나왔던 이유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사정이었다. TV 보급 때문이었다. 라고 강조했죠. 그러한 상황에서 스타워즈는 헐리우드 영화의 가뭄 속의 단비였다. 그처럼 TV 드라마 V는 당대 드라마 혁신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인드라가 영국 드라마 팬이거든요. 셜록 홈즈 팬과 특히 닥터후 열렬 팬인데, 닥터후에서 똑같은 파충류 인간을 묘사한 드라마 해가 있어요. 비교하면요, 정말로 야구 스코어로 18대 0이다 18-0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토트넘 대 에버튼의 축구 스코어가 4대 0이잖아요. 야구 스코어 18대 0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랩탈리아 음모론이 왜 시작했냐, 그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블로그에서 특별히 다른 거다. 그 웰메이드 영상을 인드라가 굳이 험진해서 야 내가 최고야, 너는 후진 병신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걔 잘 만들었는데 편집은 저보다 뛰어나지만 그 친구에게 더 잘 만들라고 하는 격려의 차원에서 인드라가 여러 가지 얘기를 인드라 블록에서 덧붙인 거죠. 첫 번째가 이 친구도 다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이 정도로 좀 똑똑한 친구여서 알면서도 이 친구 편집 때문에 재밌어야 되잖아. 인드라는 그냥 재미없어도 상관없잖아. 그 친구는 재밌어야 돼요. 저렇게 인드라보다는 편집도 따로 구해서 이 편집을 만들 정도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조회수가 올라야 되고, 그러면 영상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가이드라인, 인드라는 연구정지잖아 유튜브. 그런 것 가이드라인 다 생각해야 되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수많은 독자들을 신경 써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최선이었다. 오늘날 한국 유튜브 제작 영상 여건 속에서 최선, 저보다 조금 더 잘 날 수도 있어요. 최선까지는 아니지만 차선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드라는 최선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못해요. 네, 좀 더 저 친구라면, 웰메이드 영상을 만든 친구라면 차선이 아니라 최선까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인드라가 인정하는 원탑 규정이 있거든요. 원탑까지는 아니다 라는 거죠. 인드라가 인정하잖아. 오토기어는 원탑이었다. 원탑. 그 다음에 그 무슨 가제소울, 그 친구도 AI 분야에서 원탑이다. 인드라가 원탑이다 라고 규정하면 최선을 찍은 거거든요. 그 김기선 누님, 탈북 언니들 중에서는 원탑이다 하고 김기선 누님 찍잖아. 그게 최선이거든요. 최선. 그 이상 나갈 수 없다. 근데 이 점에서 이 음모론 사이트 중에서 이 친구가 원탑은 아니다, 그러면서 차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외에 이렇게 수메르 이렇게 유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머리가 기죽한 외계인처럼 생긴 거, 그건 편두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그건 인드라 블로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도건적과 이 인터뷰어 줄루조, 도건적은 프랑스형 말리, 줄루족은 영국형 남아공, 르완다, 세실로즈, 그 다음에 인드라가 경험했던 프랑스 외인 부대 지망생 이야기, 인드라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리빙스턴 탐험기, 인드라 때는 무슨 아문센, 북극 탐험가 아문센이다, 남극 탐험가, 북극 탐험가, 에베레스트 탐험가, 이러한 낭만을 당기는 어떤 그러한 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시튼 동물기도 떠오르고, 그래서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인생을 걸 만한 뭔가가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가치가.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연예계도, 한국 연예계도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인생을 걸어야 된다. 이게 기저였어요. 먹고 살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물론 부족했죠. 굶어 죽지만 않는다. 너에게 연기란 무엇이냐? 노래란 무엇이냐? 그래서 오히려 더 프로의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가.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 과학기술자들보다, 오늘날 연예계 배우보다, 가수들보다 훨씬 더 프로의식을 갖췄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헝그리 정신 때 60, 70년대 감독, 배우, 가수들이었어요. 예술가들이었고 과학기술인들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오늘날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통 자본론 관점에서 정치적 관점, 국제 지정학적 관점에서 네탈리안 음모론이 왜 이렇게 여전한가에 대해서 인드라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방송에서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러 얘기, 채널러, UFO에 대해서도 인드라가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는 왜 선진국 중심으로 다 UFO가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냉전 시기에, 첫 번째 냉전 시기에 객관적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 비행기 조종사가 관측하는 게 보다 믿을 수 있는 자료거든요. 지상에서 한 개인이 UFO를 봤을 때 그거는 90% 이상이 가짜일 확률이 있어요. 날아가는 풍선이거나 착시이거나 무슨 드론이거나, 오늘날에는 그런 것처럼 거의 90% 이상은 다 가짜 착시예요. 반면에 공군이거나 그 어떤 민간 조종사가 바라보는 레이더에서 포착한 어떤 미확인 물체는 신뢰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위주가 아무래도 객관적인 자료이다 보니까 선진국 위주로 나타난 거지만, 그거 외에도 한국이나 중남미에서도 발견된 UFO는 의외로 많습니다. 이걸 얘기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UFO론에 대해서는 인드라는 늘 얘기하지만 외계인이 온 게 아니라 미래 지구인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이건 타임머신을 타건 간에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론을 떠나서 온 것이다라는 근거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인드라는.
1% 가능성이에요. 99%의 UFO로는 대부분 인드라는 열린 마음이지만 안 믿어요. 그러나 1% 가능성 UFO로는 미래인이 왔다 라는 데는 인드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둡니다. 유일한 가설이에요. 지구인이 아닌 무슨 화성인이 왔다, 토성인이 왔다, 뭐 안드로메다인이 왔다, 이런 건 저는 안 믿습니다. 인드라는 열린 마음으로 수십 년 전부터 UFO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고, 바문화 편집장일 때부터도 UFO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관련 글을 섭외해서 올린 적도 있고, UFO 관련 인터넷 회원이었고, 오늘날에도 인드라가 인정하는 UFO 학회의 구독자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로스웰 외계인론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인드라 분명히 할게요. 로스웰 외계인설은 조작이에요. 100% 조작입니다. 저는 로스웰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지하고 뭐 그레이 외계인, 뭐 시리우스 외계인, 채널러 문제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또 채널러 90년대부터 그런 때 관심이 있어서 채널러들을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많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와중에 신작회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채널러들 상당수는 인드라가 단언할게요. 처음에는 채널러 동향은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JBS나 통일교나 그 뭐죠? 코로나 때 사회주의 페럼 때 유행했 그 한때 욕 먹었던 걔네들하고 비슷해요. 처음에 채널러들은 온갖 좋은 소리와 그러했던 영성, 카르마, 인도 힌두교 철학, 책임지지 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들에게 먹히는 모든 얘기로 뉴에이지처럼 접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게 채널러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예.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은 죄가 없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간다, 이 얘기만 해요. 그러면 여기에 혹하지 않을 인류가 전세계 인류 중에 몇 %가 됩니까? 인드라 같은 사람 빼고는 다 혹해요. 그게 뉴에이지와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에요. 에? 헌데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거기에서 늘 얘기하는 무료 강연회, 무료 무슨 뭐 대회, 거기에 나가면서부터 조금씩 인생이 달라지죠. 네. 인드라가 그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는 무슨 한국에서 단 많이 유행했잖아요. 단 회원도 있었고 통일교 회원도 있었고 수많은 그런 관련자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좋은 귀중한 경험을 주었습니다. 그런 점을 인드라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드라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건 인드라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고, 인드라가 왜 예분화세고인가? 아니 프리메슨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뛰어난 당대 철학자들과 운동가들은 이신론자 이러면서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드라는, 현대인은 인드라는 왜
뜬금없이 세상 유일무이하게, 동서고금 세상 유일무이하게 신이자 인간인 예수님, 이걸 강조할까? 수십 년, 50년간 무신론자였던, 교회 한 번 안 간 인드라가, 지금도 안 가지만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고 프리메슨도 아니고 일루미나티도 아닌 무슨 콜럼버스 기사단도 아닌 인드라가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비난을 감수하면서 네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모릅니다. 인들아, 예수님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믿게 됐나? 저는 간단해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그 얘기는 지난 방송에 다 얘기했고, 신이자 인간인 세상 유일한 분 예수님의 비전이 현재까지 오늘날까지 가장 큰 이상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한 이상을 제시할 인류는 여태까지 없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이상을 제시한다, 그런 야심을 품는 사람들은 자유파쇼다, 마니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훌륭한 정치가, 외교가, 사상가도 그 아무리 잘난 척해도 예수님의 비전만도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어떤 훌륭한 과학자도, 기술자도, 정치가, 사상가도, 인드라를 포함해서도 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야 상대성 원리로 따라서 예수님을 보니까 나 인간이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아인슈타인도 인간이구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세종대왕도, 이순희 장군도 인간이구나. 이런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마니교, JMS, 무슨 문선명 이런 애들은 파시스트구나. 기준이야 이거 예수님. 저희 파시오 기준이 예수님이다. 세상 유일무이한 신이자 인간이다. 동서고금. 지연된 행복. 영성이죠 그게. 너는 영성을 번역하면 지연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지연이 언제까지? 인류가 끝날 때까지, 인류가 종말에 고할 때까지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인드라는 재림론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지구에서 2000년 전에 할 말씀 다 하시고 가셨어. 다시 올 필요가 없어. 재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재림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인드라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저희 개인적 생각이에요. 네. 이미 메시지를 다 주고 떠나셨어. 네? 인류 종말이 올 때까지 하실 말씀은 다 하시고 가신 거예요. 지연된 행복이에요. 인류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은 안 와. 힘들어 생각해. 지연된 행복이니까. 기대 심리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은 인류가 다 죽어서야 오는 그 행복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안 와.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이 매일같이 일부 종말론자들이 그런 거죠. 내일은 세상이 종말이 옵니다. 근데 그 종말이 안 오네. 아셨죠? 네. 세상의 종말, 인류가 끝장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비전은 실현이 안 돼요.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내일 온다고 하지만 안 와. 그 간극이에요. 지연된 행복. 그게 영성이에요. 우리는, 인류는 그 영성을 믿음으로, 그 영성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영성이 금욕적 쾌락주의고 마자세이고 건부행이고 예부나 세고인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리메이슨 미국 혁명사는 인드라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세요. 물론 이전에 인드라 블로그 포스팅에서 프리메이슨에 관련돼서 과거에는 미국의 가장 어두운, 그때 자유파시स्ट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안 좋은 쪽으로 음모파악했던 것이고, 또 가장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인드라가 또 그랬잖아요. 국제 유통 자본론을 볼 때는 가장 긍정적으로 봐라. 그래야지 오히려 비판적 의식을 키운다. 그러니까 가장 긍정적인 것과 가장 어두운 쪽, 밝은 쪽과 어두운 면은 양쪽을 다 본 인드라 관점은 최근에 프리메이슨론입니다. 물론 기존의 프리메이슨론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인드라가 자료 부족이기 때문에, 데이터 부족이기 때문에. 인드라 특징은 뭐죠? 그때마다 새로운 자료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새로운 데이터가 등장하면 그 데이터를 소개하고 그 자료를 소개하고, 이전에는 인드라가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처럼 좀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료가 추가가 돼서 인드라가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인드라가 이렇게 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인드라는 그 철학이나 인드라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우주관, 철학 이런 거 계속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인드라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인연에 대해서, 사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인연은 소중해요. 그러나 그 인연을 진정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인연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독점하지 마세요. 독점은 나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인드라는 나타샤를 독점할 생각이 없어요. 그 오해의 여지가 많죠. 이러면 나타샤가 인드라를 독점하지 않듯이 인드라는 나타샤는 독점하지 않습니다. 인드라는 나타샤가 인드라처럼 100%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은 침을 하고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인드라 나타샤는 취미도 매우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달라요. 종교도 달랐고. 근데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이라는 건 독점이 아니에요.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건 읽어야 된다, 추천 안 읽어도 된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굳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인드라 추천한 영상 안 봐도 된다고, 심지어 인드라 글을 안 봐도 된다고, 인드라 이거 매주 하는 이 아프리카 방송도 안 봐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뭐 고시 공부한다, 공무원 시험 본다, 수험 대학 입시다 그러면 인드라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잖아. 합격하기 전까지 인드라 방송 오지 마세요 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점은 위험해요. 공유가 필요한 겁니다. 공유는 상대방의 차이를 존중하셔야 돼요. 나하고 반드시 100% 같다고
여기 있는 것이 저희 파시오 심리예요. 내가 하얀색을 좋아한다고 남들도 반드시 하얀색을 좋아해야 한다는 그런 과거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사고방식, 좌익괴르파시오 반쪽일성 그런 사고방식이 오늘날 좌익파시오 반쪽미당 문외와 반미파시스트 반미파시스트들의 댓글들 수준이라고 오늘은 강조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 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질문 주세요. 그리고 가서 앞으로는 인드라가 이렇게 좋은 댓글을 받았을 때 막 그냥 무슨 오늘 인드라가 관심 있는 정치는 이렇고 오바마가 떴네, 무슨 럼프가 떴네, 우크라이나가 참전했네, 이런 얘기를 잡다하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매주 하나에 가급적 집중해서 그 주의 가장 중심적인 인드라 생각에 중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만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그렇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댓글에 대해서 인드라가 그냥 비밀 댓글로 응답하고 지금처럼 인드라가 이게 관심 있고 흥미를 끄는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만 해서 이렇게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극도님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 토요일에는 반드시 푼수자님이 나타나셨는데 공장일이 힘드신 것 같아요. 푼수자님 녹화방송을 즐겨 하시는 푼수자님에게도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 끊김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자세 건부행 예분하세요.